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참여불교 제가인대 교잔자정센터 그리고 부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불력회, 그리고 조기종을 사랑하는 불자 모임 실송회,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인사동 이 사거리로부터 해서 저 아래까지 우리 경찰분들이 많이 보이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조계사에 12구 용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우리 돌아가신 분들과 그리고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위해서 추모 법회를 한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 법회를 주관하는 실질적인 주인공 자승 전 총무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에 대통령이 이런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법회는 스님들에게 맡겨두고 국사에 전념하셔야죠.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제정신이 아니고 위태롭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156명이 희생되고, 또 그에 비긴되는 다른 분들이 지금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그냥 볼 수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17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전통 종교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종교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 같은 불교의 지위는 없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보존이 되어야 하고 지금도 그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시기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추모 법회를 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까? 그것도 초대한 사람이 자승 전 총무원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막힌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위에 누가 있는지 잘 아시죠?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지휘에 가라는 이상한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따라서 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온갖 못 볼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럴듯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불교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 본래의 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 곧 모든 사람은 위대한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불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상하가 명백하게 구분되고 사회가 양분화되어서 같은 사람임에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부처님 가르침과 위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불자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종단을 좌지우지하면서 온갖 요직을 다 거치고 물러나서는 상황 노릇하면서 또 종단 정치를 하는 이런 못된 삿된 정법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초대한 법회에 대통령이 왜 옵니까?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자리에 왜 참석해서 이렇게 우리 경찰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자라 하더라도 그렇지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구태연한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제1 책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로 참여해야 하고 정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마땅함에도 아직 한 번 진정 어린 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법당 대웅전에 와서 참배를 하고 이 법회에 참석한다고 그 죄가 사해질 것이며 그렇게 할 일이 없을 정도로 한가합니까? 빨리 챙겨야 할 국사를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회의 심정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법회를 참석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나가는 시민분들께 또 국민들께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찰들의 호각 소리 들리죠? 바로 조계사 법당에서 벌어지는 추모법회에 대통령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왜 조계사 법회에 추모법회에 참석해야 합니까? 불자도 아니신 분이 나라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은 중요한 국사를 먼저 챙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가하게 이런 법회에 참석하느라고 그 국사를 제쳐두고 이런 법회에 참석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부터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내 자식, 내 아들, 딸이, 내 손주가, 또 내 조카가 156명이나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국무총리같이 웃으면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농담이나 하고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 없이 그런 식으로 내몰라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10월 29일 그 참사가 벌어지고 난 이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왜요? 다 우리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죠. 세계의 시민 26명이 함께 참전을 당했습니다.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나가서 이 축제의 밤을 한껏 즐기기 위해서 코로나로 갇혀있던 답답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젊은이 오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가겠다 하면 저는 기꺼이 보냈을 겁니다. 가서 마음껏 놀고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태 같은 자식이 두 발로 걸어나간 자식이 사늘한 죽음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같이 대통령이 제 마음같이 공감한다면은 저는 이 추모법회에 참석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고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고 내가 너무 몰랐다. 진정으로 참여한다면 저는 바쁜 국사를 제쳐두고라서도 이런 자리에 와서 추모법회에 참석하는 거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추모법회가 여러분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진짜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진정성이 1도 없는 이런 추모법회, 그것도 온갖 국민의 세금을 탕진해버린 전통문화사찰방제법을 위에 국고 예산 2천억을 지원한 그 돈을 이리저리 다 흡입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만든 주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초대한 이런 추모법회는 이거는 추모법회가 아닙니다. 추모법회가 아니라 아주 추악한 정치행위입니다. 이런 정치행위에 왜 대통령이 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은 지금 급한 일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오란다고 와요? 추모법회 초대한다고 덜렁덜렁 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저 같은 개인이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덜렁덜렁 왔어. 무슨 참여를 얼마나 한다고.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이렇게 망조가 들었는지 저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조계사 옆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는
불현 이기영 박사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기영 박사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또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갈 겁니다. 이기영 박사님은 한국 불교의 위대성을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불교 정신, 이 원효 정신, 나아가서 만해 정신까지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 불현 이기영 박사님도 돌아가신 지가 26년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가신 어른이 때론 야속하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가 엉망진창일 때 일대 어른이 계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어른이 탄생한 100주년입니다. 그해 지하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가 아무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불교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성 전 총무원장 같이 먹물옷을 입고 스님이냐 하지만은 스님다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스님 행세를 하는 한 한국 불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당신 불교 신자입니까?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불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불교의 위대성을 알고 불교의 위대한 정신을 또 그 가치를 일깨워줘야겠다 하는 그런 내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런 권력의 실세들과 잘 지내서 말사 추지라도 하나 할까, 이런 생각, 내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소승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불교는 점점 위축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참담함 때문에 저희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거고, 오늘 이런 시민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 이런 참극이 정말 이번 이태원 참사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지. 좋은 일 하지 가지고 해방 놓지 마세요. 아이고, 이 사람들 고발해야 된다 진짜. 고발하세요. 이 사람들 고발해야 돼. 고발하세요. 우리 다 종로 경찰서에 기독교인들 고발해야 돼. 신고했으니까 가세요. 아니 말도 뭐 했어요? 이렇게 가세요. 위력제를 하고 있는데 가세요. 남아미탑을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문제라 문제 진짜. 가만히 나는 여러분,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모르고 국민의 기본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로경찰서에 우리는 기자회견 신고를 하고, 또 서울청과 종로서에서 경찰관들이 저희 집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저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걸 저는 통탄스럽게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부끄러운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참사 추모법회 조계종과 윤석열은 참여하라! 국가는 무엇인가? 참사 책임자는 윤석열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 책임은 국가의 부재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며 잘못된 국가 정책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보다 안전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원전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대통령 법무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잡 질서를 담당하는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경찰 상당수가 마약 단속을 위한 사복 경찰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생각, 정책이 용산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민의원 미비 평화적인 집회 탓을 하고 참사를 사고라고 하는 등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가? 불과 6개월도 안 되어 국가 운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경제, 외교, 국방 등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살펴보고 진퇴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인 거래로 비춰지는 조계종 추모법회 불자들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조계종단 차원에서 추모 위령법회를 조계사 마당에서 직할 교구 사찰 주지를 동원해서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사 수습, 경제와 민생, 한반도 위기 등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종교 행사를 지금 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생중계를 하는 법요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세월호 참사를 변명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원장이 자승 봉은사 회주입니다. 이번 조계종단의 추모법회 또한 2014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위한 추모법회, 정치적 거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결정을 누가 제안하고 결정했는가? 불자들은 진정으로 부끄럽습니다. 지난 1일 교단자정센터는 제37대 총무원장에 바란다는 기대와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임사와 공약에서 영상힐링센터, 종합불교센터, 의학병원 등의 대형불사 추진에 중점을 두는 종단 운영 지표는 토건 중심의 성장, 성공, 성취 등 기존 패러다임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을 대거 초청한 취임법회는 대형 불사의 국고 지원을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이 그 같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고 재원의 확대와 종단 자주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정교 유착의 겨냥으로 보일 것입니다. 입당론 발표 며칠 만에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7대 총무원장 김우선님은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세상의 벗이 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참석하는 추모법회가 국민의 눈높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1월 동안거 기간 진행된 전국 성녀대회 직후인 2월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코로나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계종단은 문화재 관련료 59개 사찰 인건비로 70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50억 넘게 코로나 추경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소상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관람료 사찰이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아니합니까? 진정한 추모는 바른 불교, 국민의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조계종단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참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바른 불교, 당당한 불교,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의 모습을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세상의 벗이 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추모법회 참석을 스스로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시간에 국정을 살피고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격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이는 태도는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대통령 부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용태를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극락왕생하시옵소서. 불기 2556년 2022년 11월 4일 참여불교 제가인대 교단 자정센터 불력회 정의평화 불교연대 조기정을 사랑하는 불자모임 일동 감사합니다.